제가 아이가 태어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편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와 운전 자체를 즐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모두와 같이 했을 때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분명히 온단 말이죠.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EV4가 가지고 있는 미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갔어요. 자, 오늘은 제가 정말 궁금해했던 차를 시승하는 날입니다. 좀 약간 떨리기도 했는데요. 기아 EV4예요. 이 차의 디자인이 저의 호기심을 너무 자극했습니다. 정말 궁금했고요. 시승하는 동안 그 궁금증이 되게 많이 풀렸습니다. 기아는 정말 특이한 회사예요. 가장 대중적인 차를 만들면서 디자인은 되게 실험적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빚어내고 있는데요. EV6 때도 그랬고 EV9도 그렇고 EV3는 기아의 디자인 언어를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 만약에 디자인만 보고 기아차 중에 딱 한 대만 골라봐 라고 한다면 저는 EV3를 고를 거예요. 그게 제일 제 눈엔 예쁩니다. 하지만 다른 거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고민이 필요한 차가 바로 이 차였어요. EV4. 디자인 너무 낯설어요. 앞모습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세로로 길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심플한 라인입니다. 그리고 양 끝에는 작살 모양처럼 날카롭게 처리가 되어 있죠. 뒷모습으로 가면 이 차의 덩어리감을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를 갸우뚱 갸우뚱하게 돼요. 이게 뭘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좀 낯설어요. 각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리어램프의 형태를 만약에 차체가 따라갔다면 약간 그냥 도톰한 세단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차의 끝에서부터 지붕 끝까지 선이 하나가 쫙 대담한 쿠페형 라인이랄까요? 근데 날렵하다기보다는 되게 도톰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저를 되게 낯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언밸런스로부터 이 차에 대한 호기심을 시작합니다. 뒷면의 낯섦과 앞면의 새로움, 이것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옆모습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옆모습을 보면 이 차의 덩어리감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밑에 두껍게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세단이나 쿠페 같은 경우는 날렵한 느낌을 주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EV4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낯설지만 되게 좀 잘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SF 영화에 나오는 전투기 같은 걸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 차는 전통적이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자동차의 형태라기보다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완전히 새로운 덩어리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운 접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투기를 연상시킨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지붕 라인 있잖아요. 뒷유리와 지붕이 만나는 그 양쪽 끝부분에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불을 뿜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만약에 얘가 전투기라면 불이 거기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얘는 전투기가 아니고 자동차지만 되게 작은 디테일이지만 그로부터 어떤 상상력을 갖게끔 한다. 그게 이 차의 무척 신기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기아가 EV4를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뭔가 새로운 덩어리감을 시장에 던지고 싶었구나. 이 자동차 시장이라는 잔잔한 연못에 돌 하나를 던지고 싶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테리어로 들어오면 좀 재미있는 장면들이 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보면 이 차가 약간 전체적인 낯선 덩어리감에 비해서 무척 조직적인 선을 쓰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선은 되게 얇고 뭔가 과하지 않은 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덩어리감은 낯설지만 그 덩어리들 이어주는 실들은 능숙하게 짜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테리어로 들어오면 되게 오밀조밀해요. 짜임새가 괜찮아요. 그게 되게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잡이 부분에 있는 이 버튼들의 짜임새, 열선, 통풍 이런 거 여기 들어있거든요. 핸들 열선도 옆에 있습니다. 버튼이 5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형태를 되게 짜임새 있게 되게 예쁜 형태 안에 다이아몬드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는 기본적으로 직선을 되게 잘 쓰는 회사잖아요. 처음에 디자인을 만들 때도 기아라는 브랜드명과 로고가 가지고 있는 직선의 이미지를 자동차에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 안에서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무척 좋아하는 부분과 아쉽다, 그런 부분이 공존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시트예요. 이 시트의 짜임새가 되게 좋습니다. 일단 헤드레스트 부분이 허먼 밀러 에어론의 헤드레스트를 연상시켜요. 그래서 되게 푹신하고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땀이 차거나 그러지 않아요. 되게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좌감도 되게 좋습니다. 너무 푹신하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트의 면 처리가 무척 독특합니다. 약간 3D로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민트색의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요. 에어백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라거나, 그리고 송풍구의 선이라거나, 뒷좌석에서 보이는 선들도, 그리고 여기에 옆에 있는 어떤 띠들도 민트색으로 되게 기분 좋은 어떤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은 정말 넓고요.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반떼보다 10cm가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앉는 순간 어떻게 보면 EV3보다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더 들기도 해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차의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화만 카돈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시스템을 처음에 딱 들어봤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스템의 기초 체력이에요. 음색과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일단 기초 체력이 좋으면 이퀄라이저를 만지면서 제가 좋아하는 구성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의 구성은 저음이랑 중음이 진짜 넓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거의 마이너스 막 10 정도로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제 취향에 조금 맞는 소리를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차의 사운드 시스템을 뉴트럴로 설정해 놓으면 뭐 힙합이나 락이나 댄스곡을 들을 때 정말 신나는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을 거고, 베이스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종아리 부분에서 좀 울리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좀 젊은 세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이 12.3인치 모니터가 두 개 이어져 있는 가운데 부분에 공조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니터를 넣어놨는데, 이 부분이 스티어링 휠에 가려서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보여요. 이거는 제가 EV9에서도 아쉬웠고 뭐 EV 시리즈에서 아쉬웠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의 특성들을 종합해보면 되게 볼드하고 낯설고 젊고 조직적이고 새롭고 민트색처럼 기분이 좋고 뭐 이런 느낌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차에는. 이 차의 승차감이 정말 평화로운 세팅이에요. 스포츠 모드로 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세팅이에요. 누가 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느낌이에요. 니로 전기차를 탔을 때나 EV9이나 EV3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소프트하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대신 운전을 좀 내가 좋아하거나 굽잇길을 달릴 때의 어떤 다이나믹함을 내가 의도하고 싶어, 가끔은 그렇게 한번 달려보고는 싶어, 그렇다면 조금 아쉬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타도 아마 이 차는 만족스러울 겁니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합니다. 지금 노멀 모드인데요. 스티어링 휠의 유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막 엄격한 스티어링 휠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의 운전이 가능한 딱 그 정도의 세팅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떠오르죠. 기아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죠. Opposite United라는 디자인 슬로건을 기억하십니까? 기아는 무척 반대되는 성격의 어떤 것들을 하나로 조합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되게 난해한 철학입니다. Opposite United라는 철학을 설명해주는 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봐도 멋지긴 한데 난해하다. 저걸 어떻게 형태감이나 물성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거를 저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EV4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Opposite United예요.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아는 그들의 철학에 무척 충실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제가 폭스바겐 골프를 지금 타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도 재밌고 편안하고 다 좋은데, 어머니랑 같이 탈 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골프 너무 딱딱해서 불편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제네시스를 타고 계시는데, 현대 기아의 승차감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계신 어머니 아버지 세대와 동승할 때, 그리고 뭔가 나들이를 가거나 여행을 즐기고 싶을 때 독일차가 가지고 있는 승차감이나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들의 어떤 느낌들이 약간의 배리어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EV4 같은 차를 생각을 하면 디자인은 무척 새로운데 승차감은 익숙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나 가족과 함께 할 때나 어른들을 모실 때도 문제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전기차인데도 달릴 때나 갑자기 출발할 때나 멈출 때나 모든 순간에서 위화감이 없는 수준을 떠나서 부드럽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이지하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편안하고. 그래서 이런 장점과 이런 낯섦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분들이 EV4를 선택하시면 정말 만족감이 크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에 이 공간이 되게 괜찮습니다. SUV가 아닌데도 되게 넓고요. 뒷좌석 진짜 넓고, 이 등받이는 저는 그렇게 눕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BMW나 EX30의 뒷좌석이 저한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서 있기 때문에 오래 가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EV4의 뒷좌석에 앉으시면 진짜 편안하실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차가 쿠페 형태로 되게 날렵하게 지붕 라인을 뺐기 때문에 약간 여기가 닿죠. 그런 점은 뭐 충분히 양해할 만한 그런 형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르가 이러니까요. 근데 이런 쿠페 장르는 다 그래요. EV4라고 해서 뭐 이거를 막 단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궁금증이 무척 많이 해소됐어요. 이 차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디자인은 이렇게 소화를 했고, 정말 낯설었던 뒷부분, 엉덩이나 뭐 이런 볼륨감이 이런 의도로 디자인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기아 EV9이나 EV6나 3 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만족감이 되게 높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편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와 운전 자체를 즐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일상을 함께 하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모두와 같이 했을 때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분명히 온단 말이죠.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EV4가 가지고 있는 미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즐겁고 의미 있는 시승을 마치면서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를 시승한 이유는 성수동에 있는 기아 언플러그드에서 제가 하만카논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는데 5월 8일이랑 9일이었는데 그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재밌는 시간이 되실 거고, 우리가 사운드 세팅을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잘 배워가실 수 있을 거고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알찬 시간이 되실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정우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